그렇다면 원매는 어떤 이유에서 수십 년간 이야기를 채록하며 이 책을 완성해냈을까요? 당시 지식인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고위의 관직에 등용되는 것으로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원매 역시도 가난한 가정의 출신으로 오직 실력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방법만이 출세를 위한 길이었는데요. 최종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약 12년 동안 각고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는 학술과 문장에 매우 뛰어났지만 시대적 요구에 맞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문학적 재능에도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당시의 시대적 필수 과목이었던 팔고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흥미와 재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원매를 괴롭혔던 팔고문의 정체 궁금하시죠? 팔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국 명청대의 과거 시험에 쓰였던 문장 형식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글을 쓸 때 기승전결이나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지만 그 당시는 팔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8개의 체제로 나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팔고문은 아주 형식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었고 심지어는 내용에 대한 요구는 더 가혹했습니다. 팔고문을 쓸 때 마음대로 자기 견해를 드러낼 수도 없었고 문장은 반드시 성현을 대신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말씀하신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다니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다면은 반드시 육아가 제창하는 부모 봉양이라든가 부모 장례를 극진히 모시는 것과 같은 그런 측면에서 육아의 효도를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유학자인 주희, 곧 우리가 주자라고 부리는 주희의 견해에 입각해서 논지를 펴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육아의 효도 관념에서 벗어나서 임의대로 자기 견해를 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딱 정해진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면 탈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실제로 청나라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지식인들의 사상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팔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의도 역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관리가 될 너희들은 멋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생각을 강제로 가둬놓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일종의 경고와 같은 것이었죠. 원매는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런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산 사람인데 제도에 얽매여서 팔고문을 하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자브러를 보게 되면은 유독 과거 제도를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